안 들키려고 이제 마스크 쓰고 왔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학생들 걱정하는 게 남달라서 아무튼 좀 해달라고 또 막 걱정됐다가 또 마스크 쓰면 강의를 못할까 걱정됐다가 또 어떨까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쓰시면 되고 아무튼 저는 대구에 안 간 지가 하도 오래됐고 대중교통도 이용 안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일부러 차 타고 왔는데 차 가지고 왔는데 저번 주는 800원짜리 토를 2번 냈는데 오늘은 잘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내고 굉장히 잘 왔어요. 오늘 기분이 아주 좋고 강의도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14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요, 먼저 원칙. 그 전에 뭐 조금 약간, 우리 공부, 처음 온 학생 계세요? 처음 온 사람? 도시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무슨 강의를 누가 하시나? 나 말고 누가 강의를 하시는 것 같네? 대답하는 건가요? 주거지역, 고맙습니다. 대답하는 건 줄로 알았으면 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녹지지역은 다시 얘하고 비슷한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지역은 4가지 또 나눠놓고 여기도 이제 나눠져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것은 얘네들 나누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제 오늘은요. 요거 나누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거 한번 다시 또 보면 이거는 이제 여기 가능한 것이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일종 근생,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다만 4층 이하만 돼서 아파트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건폐율은 6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적률은 2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주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 조례로 뭐 플러스 알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건축물들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데 뭐 조례로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일단은 이제 실무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관심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4층 이하만 된다. 뭐 이런 높이 같은 것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졌다. 그럼 이제 이게 규제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통제를 받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정해졌다. 그러면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대처하는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규제를 받는데, 이러한 규제를 받는 일반적인 규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따른 규제, 또는 기타 뭐 용도지구라든가 용도구역에 따른 규제 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뭐 건축한다라든가 할 때는 이제 이러한 것을 규제받고, 그리고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공부하는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토지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뭐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한다. 또 공작물을 설치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형질 변경. 뭐 자갈만 있는데 잘 정비해서 뭐 논밭으로 만들거나 대지로 조성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것. 그리고 그냥 자갈 같은 것들을 채취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에 물건을 쌓는 것, 물건 쌓기. 이것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경미한 행위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물건을 쌓아놓는데 무슨 책가방 몇 개 쌓아놨다 뭐 허가 안 받겠죠. 일정 규모 이상인데 여기서 이제 경미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고 공부를 뭐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허가사항에 대해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칙.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런 어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침만 튀면 되니까 코는 안 막아도 되겠네 나는. 자, 그래서 이런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는 행위 볼게요. 건축부에 따른 건축물의 축조. 그래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1, 2번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그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을 다 공작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공작물. 그러니까 건축물도 공작물이에요. 이것도.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공작물인데 다만 많은 공작물 중에 가장 가치가 크고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이게 더 관심이 더 많죠. 이게 공작물도. 이제 건축물에 해서 이제 공작물을 축조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 건축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공작물은 이 건축물 뺀 공작물이다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말이 더 안 나오네. 코를 막 했더니. 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은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야 돼요. 이 형질 변경은 토지의 외형과 질적 가치를 바꾸는 일체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다 흙을 뭐 쌓는 것, 깎아내는 것, 다듬는 것, 포장하는 것 이런 거 다 돼요.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바다를 메우는 것 이것도 될 수 있죠. 공유수면 매립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형질 변경입니다. 근데 형질 변경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것까지 뭐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에 그냥 나오는데 그 의미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절토, 성토 같은 것들이 말이 어려우니까 최근에 이제 법을 바꾸면서 자꾸 한글화를 시키는데 절토, 뭐 땅 깎기, 뭐 성토, 흙 쌓기 이런 걸 옆에 써놨어요. 이제 그래도 좀 써놨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래서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빈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때마다 허가를 받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미한 행위. 그래서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허가 불효하는 행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토지 형질 변경에서 무슨 행위? 경작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농사를 지켜서 이거를요 이렇게 만들어 이런 거 허가 받아야 돼요. 이제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서 그러니까 농사 짓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농경기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위해서 여기서 절토 성토 같은 거 하는 거 이건 이제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객토 작업한다든가 객토라는 말 들어봐서 객토? 흙을 손님처럼 어디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다 척박해지니까 좀 기름지는 흙을 갖다 붓는 거 이런 것도 허가 안 받아도 되고 농사짓기에서 여기 뭐 양수장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한다라든가 뭐 수로라든가 관기 작업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농사짓는 일반적인 행위니까 허가 안 받죠. 근데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서 이 말은 지금 알려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성이 완료됐다는 말에서 힌트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조성이 완료됐대. 조성이 완료됐다 하는 말 또는 조성이 이거 우리 법은 뭐 하도 조문이 복잡해서 어디는 한글화를 시켜놓고 어디는 안 시켜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성이 완료됐다. 조성을 끝마쳤다. 뭐 같은 말이겠죠. 뭐 같은 조문인데도 막 한글이 돼 있고 한자가 돼 있고 돼요. 어쨌든 조성을 끝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것들은 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고 경미하는 거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성이 완료했다. 이 조성을 한 데까지는 허가를 받았겠죠, 이제. 그리고 하는 행위들은 이제 경미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농사짓는 일체 행위들이 나와요, 이제.
그 농사를 일반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거. 이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사회적으로 또는 뭐 국가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게 없는 것들을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의미가 있으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죠? 이런 경작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게요, 만약에 타인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라든가, 내가 반 옆에, 논반 옆에 수로를 내는데, 수로를 내다 보니까 아랫집 물에를 대는데 막아버린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변경이, 물길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로 빠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타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타인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때. 또는 건축 현장에서 이제 흙 같은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농경지에 이렇게 객토, 성토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건축 현장에서는 흙이 좋은 흙도 있지만 그 밑에 오염된 흙 같은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사로 뭐 성토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오염될지 모르니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경작을 위한 경우인데 지목을 변경한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하면 형질 변경 규모 자체도 클 가능성이 좀 많고, 그러겠죠? 그럴 가능성이 좀 많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목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근데 지목 중에서도 경미한 게 있어요. 경미한 거. 전 답 사이의 지목 변경. 경미하죠? 그 가치라든가 어떤 그 형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러니까 외우면 좀 헷갈릴 수 있고 왜 허가를 받는가 안 받는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겼는데 허가 받으라는 것이 있는데 2m 이상의 절토나 성토할 때 규모 크겠죠. 또 경작을 위한 거지만 옹벽을 설치할 때 이런 허가를 하는데 뭐 옹벽보다 혹시 나온다면 2m 이상 경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50cm 이내에서 절토 성토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으세요. 이거 뭐 농산. 근데 경작은 2m 이상일 때 이제 허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경작을 위할 때는 뭐 1m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 두 개 비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얘는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유학집에서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토지에서 50cm 이내에서의 절토나 성토는 허가를 안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허가 안 바뀐 건 아니에요. 이건 농사를 짓는 것 관련된 것만 말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일반적인 게 있는데 근데 얘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둘 다 가져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할 뿐더러 기억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지켜서 뭐 경운기로 막 밭을 간다 이런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근데 만약에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한다든가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허가 받아야 되겠죠? 지목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전답 사이에서는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m 이상 절토 성토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라 하더라도 2m 이상 흙을 쌓거나 파낼 때는 변화가 굉장히 크겠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공작물에서도 하나 있어요.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지역에서 하는 말인데 그건 틀리게 안 하니까 그런까지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틀려줘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은요. 녹지나 관리 농림지역에서 농림업용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그중에 대표적으로 간이 공작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네, 비닐하우스 이게 이제 나올 수 있고. 대표적으로 얘가 보통 나옵니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 농사 짓는 행위. 그것은 이거 비닐하우스만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클 수 있겠죠. 또 뭐 고기를 키우려면 그 땅도 파야 될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비닐하우스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것들은 이제 숫자 관련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렵고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 삼아 예를 들어서 도시적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공작물이지만 50톤 이하, 50제곱미터 이하, 5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경미한 거. 근데 뭐 이것은 숫자는 외워야 되는 거고 또 이런데 다른데 토속 채취라든가 물건 쌓기에서는 이 숫자가 또 25, 50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바뀌는 게 있어서 너무 일관성이 없으니까 일관성이 있어도 어려운데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경미한 것은 허가 안 받는다 이런 정도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 이 숫자는 버리겠습니다.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이 숫자는 뭐 이해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하나 새로 법에 추가된 거라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고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나오면 빈번하게 나오는 거고 정리해야 되겠고. 자,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된다.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또. 자, 여기에서 흙모래, 자갈, 바위를 빼서 내가 공사 현장에 갖다 썼습니다. 토속 채취죠? 그죠? 근데 이거를 평평하게 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다 보면 여기서 흙모래, 자갈, 바위가 나오겠죠? 형질 변경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속을 채취했어요. 내가 이거 긁어냈는데 그 목적이 토속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토속을 채취했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것은 여기서 나올 수 있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어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를 둘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차이를 둘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차이를 두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이 형질 변경 허가 받을 때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그 채취라든가 형질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대한 제한이 달라요. 그래서 그 규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자 이제 거기까지는 연결 안 하더라도 형질 변경 목적인 토속 채취는 뭐예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형질 변경 목적이 없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요거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 받으라고 했잖아. 받으라고. 근데 그렇게 물어봐 시험에서.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렇게. 형질 변경 목적인 토속 채취는 형질 변경 허가. 이 목적이 없는 토속 채취는 토속 채취 허가. 이렇게 말해요. 외박 목적인 외출은 외박 허가 받아야 돼요. 외박 목적이 없는 외출은요. 외출 허가 받아야 돼요. 군인들 말한 거예요. 이제 우리들 말한 게 아니고. 비유가 좀 적절해 나버렸네. 자,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돼. 토지 분할 허가 받는데 이제 이게 법이 좀 정비가 좀 잘못돼 있어요. 제가 근데 뭐 그냥 법에 잘 오류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녹관 농자에서 토지를 분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기억 못해 줘요. 그냥 참고삼아. 녹관 농자의 토지 분할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주상공은 넓은 토지가 있을 때 언제든 뭐 분할해서 그걸 쪼개서 뭐 분양을 한다든가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이런 개발 행위가 예정된 거지만 이런데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투기 가능성이 좀 많아요.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개발 이거를 쪼개지 못하게. 두 번째, 건축법 57조에는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분할 뭐요? 분할 제한 면적. 이 말은 분할을 제한 못하게 하겠다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용 가치가 활용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작게 토지를 분할하는 것들은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건축부상 분할 제한 면적은 이겁니다. 주거지역. 얘만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업공업 녹지 같은 데도 허가 제한 면적이 달라지는, 분할 제한 면적이 달라지는데 주거지역만 일단 볼게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있을 때예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못해요. 분할을 못합니다. 아예. 허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금지예요. 금지. 물론 이것이 이제 허용되는 적용이 제외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공부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도 그 부분에서는 뭐 제가 강하게 강의는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이건 형이 가지고 이건 동생이 가진다 안 돼요. 그냥 반반 나누니까 50, 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있나가 건축물이라는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여기 대지가 너무 좁아지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이용하는데 어떤 장애를 받고 또 이 사람은 그냥 뭐 여기 뭐 오히려 그 넓은 데 싫어가지고 이런 데가 좋을지 몰라도 이게 토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영원히 가진 게 아니야. 전전유통될 수가 있잖아요. 양도될 수 있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 토지를 샀을 때 이 50제곱미터 가지고서 건축물을 활용하는데 너무 이제 건축물을 건축해서 활용하는데 너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축물은 뭐 주택만 아니지만 예를 들어 주택이라고 친다면 주거권이 너무 열악해진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 이거는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축물이 없어요. 주거지역인데. 이게 100제곱미터예요. 건축물이 없으면 이렇게 50, 50으로 나눌 때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라. 만약에 이거를 200제곱미터인데 주거지역에서 100으로 나눴어요. 이거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거는. 안 받아도 되는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있을 때는 허가를 안 해준다니까요. 없을 때.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해 볼게요. 토지라는 것은 꼭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건축물이 있을 때는 활동하는데 뭐 협소하니까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건축물이 없는 것은 뭐 협소하지 뭐 좀 좁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이렇게 뭐 더 작게 나눠가지고 무슨 주말 농장으로 활용한다라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텃밭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작아도 충분하게 활용 가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냐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제. 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일 때요, 미만일 때요? 미만. 건축물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없을 때. 자, 언제 잘 없을 때. 그리고 이제 간다는 게 숫자인데 너비 5m 이하로 분할할 때. 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기 이제 너무 좁아지게 되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데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길이를 길게 이렇게 하지만 너비가 몇 미터? 5m 이하다. 이런 것들은 또 너무 이게 뭐 괜히 길게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게 만약에 여기도 10m다. 뭐 써먹는데 아무런 지장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해서 뭐 5m다 이러면 이게 너무 폭이 좁으면 뭐 건축행위라든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라.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숫자 나온 것은 농사를 위한 것이라도 몇 미터 이상으로 절토 성토할 때 2m. 그리고 너비 얼마 이하로 분할할 때 5m. 그리고 이제 이 숫자는 여기서는 안 나오고 건축법에서는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 여기를 보면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있을 때, 이처럼 자투리 땅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 목적이 아니거나 아니면 자투리 땅이 아닐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재산,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인데 토지인데요. 쓸모가 용도가 폐지돼서 이제 남양주시청이 옮겨가게 됐어요. 그럼 새로운 남양주시청 부지는 행정재산이겠지만 용도 폐지되는 부분은 행정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청 부지는 뭐 도서관을 쓰고 그 앞에 있는 마당이 넓었는데 일부 마당을 잘라가지고 택지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얘가 좀 잘못됐네. 지금 녹관농자를 예를 하고 있는데 녹관농자에 남양시청이 있진 않았을 텐데 그냥 있다고 그냥 할게요. 이것만 해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을 뭐 분양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행정재산 분할하는 것은 뭐 투기 목적일 수 없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부터는 쉬워요. 이게 네 가지가 있지만 다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개설을 위한 토지 분할. 그리고 공용지,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분할. 공용지, 공공용지. 취지는 다 같은 게 자투리 땅이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예를 들어 이렇게 대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공원 조성한대요. 도시군 계획설. 이 토지가 만약에 건축부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자투리 땅이 아니고 공원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너비 5m 이하 하더라도 얘만 쓰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도로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공용지 마찬가지, 공공용지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계획설도 도로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도로 말하면 도로하고 겹치니까 여러분들 뭐 그럴까봐 그냥 공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어쨌든 도시군 계획설 부지다, 공용지다, 공공용지다, 사도 개설이다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물건 쌓기
물건 쌓기는 또 이제 도시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이렇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울타리나 담장 설치해놓고 물건 쌓는 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우리 별장 안에 막 쌓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곳에 한 달 이상 물건을 막 방치한다, 이것은 안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물건 쌓기. 그래서 여기도 뭐 용도지역까지는 너무 어려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얘만이야. 농림지역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농사 짓고 빈번하게 그 수확한 그런 벼 같은 거, 뭡니까? 농작물을 야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허가받지 않는다, 이거요. 이게 이제 허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교재 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이제. 다시.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뭐 별게 없고, 이제 경미한 행위는 뒤에 가서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형질 변경, 절토, 성토, 거기 있네요. 우리 최근 반영해놨네. 땅 깎기, 뭐 흙 쌓기 이런 것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 공유선 매립하는 것.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말 없으면 허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을 위한 건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조성이 끝난 한 데서 벌써 끝났어요. 이제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여기 보면 참고 삼아 상식적인 거예요. 농사를 위해서 객토, 정지,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음 하나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타인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인접 토지, 관계, 배수 등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예요. 그리고 재활용 골재 등 오염 우려가 있는 토양을 이용하여 성토를 하는 경우 이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뒤에 농지법 시행령은 안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고. 옹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몇 미터? 2미터. 2미터 이상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조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1미터도 허가 받아라, 이렇게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무시하고요. 2미터, 남은 2미터 이상 절토, 성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우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2m 숫자. 다음 페이지. 토속 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은 제외한다 하는 것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활법부터는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사무에 따른다 이렇게 가지고 그걸 명확히 해놨는데 국토계획법은 제외한다 이렇게만 하니까 뭐 허가를 받으라는 말인가 안 받으라는 말인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제 형질 변경 목적은 어차피 해석상 2번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번에 따른 허가 받아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법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허가 맞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유기적으로 해설하면 이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고요. 토지 분할,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2번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해석상 아무리 봐도 2번에만 한정되는 말이지 다른 데 한정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2번 뒤에다가 괄호해 놓고 해야 하는데 법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제가 강의한 대로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2번부터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는 건축법 57조 1항이 분할 제한 면적 6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거지역은 청구사항 얼마라고 했죠? 60. 우리가 60은 살고 죽어야죠. 환갑잔치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60이에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60도 못 살고 안 죽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60 미만으로 분할 못하는데, 이 60 미만으로 분할을 여기서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건축물이 없으니까. 있으면 안 되고, 없을 때.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받았으면 뭐 허가를 또 받아요, 왜? 그 말은 이제 있으나 마나 말이라고, 이제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아는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너비 몇 미터? 5미터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고. 물건 쌓는 거. 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내가 관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면 한 달 이상 물건을 쌓을 때 허가를 받아라. 여기서도 우선 25, 50 하는 뭐 그런 그 경미한 행위에 대한 그 면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지도 않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자. 허가받은 상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허가받은 상을 이거 변경하고 싶다. 그럼 신고해요, 허가예요?
허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경미한 행위는요. 이제 통보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통보를 신고라고 안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보 신고 이런 말 할 때 뭐 그걸 뭐 기억하려고 안 해도 돼요. 허가를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가 더 적겠어요? 남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거. 단축. 그죠? 단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험 기간을 단축해야 돼요. 연장하면 안 돼요. 연장하면 애들이 밥을 좀이라도 굶게 되잖아요. 내가 밥을 못 차려주니까. 꼭 내가 차려줘야 되나? 어쨌든 지가 차려 먹으면 더 좋은데.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연장은요.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것과 확장하는 것.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거 허가 안 받을 수 있는데 축소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 주변에 여건이 문제가 돼서 5% 이내에서 축소하는 것. 5%. 얼마 이내에서? 5%. 우리 이제 그 부동산 공부에 그동안 뭐 계획이라든가 뭐 방안이라든가 무슨 뭐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변경할 때도 그 절차를 뭐 인가받는 거, 신고하는 거, 수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처음 한 것을 변경할 때도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가 받았으면 또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게 많아요. 협의, 심의, 주민 의견 절차, 지방의회 의원 청취 절차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경미한 행위들. 그건 이제 온갖 것인데 그때 보통 5%보다 작으면 경미한 행위로 볼 때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얼마보다 작으면 경미한 행위예요? 보통 5%. 근데 그것이 5인 경우도 있고 10인 경우도 있고 20인 경우도 있고 30인 경우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5보다 작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보통은 20보다 크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은 허가를 안 받는 것도 있고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20도 그렇게 경우가 있는데 보통 20보다 크면 거의 허가를 받아요. 거의 중대한 사항이에요. 20보다 크면. 사업 면적 같은 거를 20보다 크게 했다, 뭐 30을 확장한다 이럴 때는 거의 처음 거친 절차를 거의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10과 20은 제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0 이하, 어떤 데는 20 이하 하는데 보통 10 이하가 좀 많아요. 보통은 10% 이하 하는 것들은 경미한 경우도 많은데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건 어떤 요령이 될 수 없어요. 시험 문제 푸는데 만약에 어떤 것을 뭐 3% 미만으로 축소한다, 3% 축소한다 이런 말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30%다 그럼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거의 맞아요. 딱 이 요령만 가지고서 아무튼 이 경미한 행위를 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다른 법과목 하나 써야 돼요. 그냥 다른 법과목 하나 양이 해당돼요. 그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사실 너무 어려우니 뭐 숫자가 비슷비슷하니까 너무 어렵죠. 어려워서 사실 어떤 법과목 하나보다 더 많아요, 양이.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건 딱 이것만 했는데 작년에는 운 좋게 여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30% 변경하는 거 생략할 수 있다. 그게 답이었어요. 안 된다고 했거든요. 20보다 크면 보통은 경미한 게 아니에요. 5보다 작으면 보통은 경미합니다. 근데 올해는 물론 그렇게 답이 안 될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다른 것이 나올 건데, 올해 뭐 숫자는 뭐 그래도 올해도 포기할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 숫자 이 정도만 정리하고, 다른 데 계속 나오는 거 이제 뭐 도시활법, 정비법, 주택법, 어디 나오더라도 5보다 작으면 경미하다. 20보다 크면 중대하다. 뭐 이거 가지고 그냥 푸시고 나왔을 때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암기를 못 하니까. 10은 뭐 10%는 운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경미한 것과 관련된 뭐 글을 그러니까 법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 정도에서 몇 개는 이제 강의를 하거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제 그거 하고 숫자는 나 거의 포기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강의를. 경미한 거. 자, 다시 이제 여기 산정해서 볼게요.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거. 단축은 뭐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죠?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중개사 합격을 10년 계획 세웠잖아요. 근데 1년 만에 해도 상관없어요. 많이 단축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많이 단축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주변에 그 어떤 시설 같은 거 영향 미칠 수 있고 기반시설 관련될 수 있고 하니까 면적 축소는 5% 안에서만 됩니다. 5%. 그다음에 불가피하면은 허용되는 거죠? 불가피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허가받는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법이 바뀌어서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것들이 50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4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그 줄어든 면적이 꽤 되잖아요. 5%보다 더 줄겠죠. 그래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밖에 없다. 통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 그리고 불가피 이걸 받아야 되고 법령에 따라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저랑 공부하는 사람 두 가지인데 이게 더 쉬울 수 있겠죠. 불가피하게. 또 건축법에 따른 허용되는 오차가 있어요. 허용되는 오차.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허용된다고 해놨네요. 그래서 건폐율은요. 건폐율은 0.5% 범위 내에서 오차가 허용돼요. 건폐율. 예를 들어 건폐율이 이게 50%를 줬어요. 50%를 주게 되면 이거의 0.5%, 0.25% 범위 내에서의 면적은 이거를 내가 뭔가 잘못하더라도 50%가 아니고 만약에 49.5%에 차지하는 51.5라고 할까? 50.5라고 할까? 50.5%면은 50보다 너무 커졌잖아, 제가. 건축물 건축했을 때. 여기다가 이 대지 면적이 있는데 대지에다가 이렇게 50%만 차지해야 되는데 50.5%를 차지하게 건축물 건축했어요. 이거 불법이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허용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뭐 불가능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구나 오차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뭐 설계를 변경한다 할 때는 그건 변경 허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설계 변경 안 하고 이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내용을 변경한다 할 때 그 내용은 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이거 제한이 사실은 있어요. 0.5%라고 했지만 만약에 대지 면적이 만이다. 만제곱미터다. 이러면 0.5면 얼마예요? 50제곱미터인가? 50제곱. 이거 안 돼요. 5제곱미터까지밖에 안 돼요. 면적. 절대 면적은 5제곱미터. 절대 면적. 그러니까 0.5%에서 변경할 수? 뭐 내가 그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설계를 변경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다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면적이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5제곱미터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넓을 때는 그 이제 어쨌든 이게 퍼센트는지만 이것도 측량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5제곱미터 넘으면 측량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50 차이 나는 것도 이런 것들 측량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 이제 두 가지는 근데 용적률은 1%고 그 면적은 30제곱미터인데 1% 30제곱미터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어렵잖아요. 벌써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어려워져 이제. 얘는 한번 해볼 만해요. 0.5제곱미터, 0.5제곱미터. 한번 할 만하죠. 0.5제곱미터는 아니겠죠. 너무 허용되는 게 너무 작겠죠. 요건 이제 건축부에서 할 겁니다. 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이라 이거 이제 변경할 때 원래 이제 변경할 때 허가 받아야 되지만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다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죠. 근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렇지 않다. 1. 사업기간을 어떻게 하는 거? 단축하는 거. 2. 사업면적을 얼마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거? 축소하는 거. 확장은 안 돼요. 확장. 2번.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불가피. 건축법에 따른 무슨 오차? 허용된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한대요. 그냥 변경 안 해도 그냥 공사해도 문제가 없어요. 합법이에요. 근데 그걸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한대요. 그때도 바꾸는 건 바꾸는 거지만 굉장히 경미했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4번도 있는데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고 건축법에서조차 강의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다음 페이지 허용되는 행위.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죠? 산사태가 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 있는 우리 집 별장 뒤에 있는 그 산이 막 뭐 물난리 나가서 무너질 것 같은데 언제 허가 받고 거기다가 방책 공작물 설치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막아야지 그냥. 그죠? 포크레인을 빨리 걷어내야지. 형질 변경. 방책 설치하면 공작물 설치. 허가 받을 수 없겠죠. 대신에 1개월 이내 신고는 해야 돼. 신고.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은 이제 공부가 뭐 아주 많이 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제가 대답은 해줄 수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써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말 자체가. 왜냐하면 어려운 게 이거 하나만 보면은 그냥 한번 할 만도 한데 그 밑에 있는 말하고 읽으면은 이제 그 순간 막 두 가지 섞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겠고 그 밑에 이제 경미한 행위를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한 행위까지 하고 10분씩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봤으니까. 1.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받으라고 했죠. 그죠? 근데 건축법에 가면 허가받는 사항, 신고 대상 행위가 있어요. 허가받는 것, 신고하는 것. 근데 만약에 건축법에서조차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허가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경미한 행위 짐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가설 건축물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외우려지 말고 경미한 행위일 것이다. 이렇게 자꾸 염두에 두면서 연결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2번. 공작물 설치. 이건 참고 삼아 보는 거예요. 도시적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50톤 이하이고 수평투영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무게가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정원에다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돌탑 쌓고 기도하는 거. 이런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행위를. 그것도 할 필요 없고 공부를 그 시간에 돌탑 쌓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 경미한 행위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참고사항인데 그럼 뭐 숫자가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 정도는 뭐 줄거서 해라 했는데 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안 되겠습니다. 어디 몇 미터? 여기 5미터, 2미터 이거. 아까 너비 5m 분할이고 이거는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만 집중하겠습니다. 둘 다 분산되니까. 자, 그래서 2m 이하에서 2m 이상의 절토나 성토할 때는 경작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아까 한 거죠. 조성이 어디 갔지? 공작물부터 봐야지. 죄송합니다. 공작물 안 봤네. 공작물 그거 한 거고. 동그라미 3번. 그건 이제 줄 긋지 말고 동그라미 3번.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서 뭘 설치해요?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제 간이공작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비닐하우스가 나와요. 비닐하우스. 근데 거기다가 양식장을 설치한대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화가 크겠죠. 그러면 양식장 설치해야 되니까. 토지 형질 변경. 여기서도 뭐 50cm, 아까 저 50톤 받고 여기도 50cm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 안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50cm 이내에 절토 성토했는데 이거는 경작을 위한 것과 무관한 50cm부터 말한 거야. 만약에 경작과 무관하게 1m를 절토 성토한다. 일단 허가 받아야 돼요.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1m라 하더라도 허가를 안 받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중에 시험장에서 절대 써먹을 수 없고 오히려 헷갈려요. 자, 절토 성토 나오면 그냥 경작과 관련돼서 나올 거라고 한번 찍고 그냥 하나 선택해서 몇 미터? 2m. 일반적인 절토 성토 생각하지 말고 경작과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토 성토 몇 미터 이상 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2m 이상. 2m 이내는 허가 안 받아요. 2m.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경작과 무관한 절토 성토인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래서 3번에 1번도 저는 줄을 그었는데 줄 긋지 말고 3번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조성이 완료된 그랬어요. 끝났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읽어보면 기존 대지에 이제 건축물 건축 공사를 하기 전에 내가 형질병 허가 받았어요. 그럼 건축물 건축할 때 가보니까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돌 같은 게 날아가 있고 울퉁불퉁 막 파여 있고 이래요. 그럼 건축물 건축하려면 다시 거기 절토 성토 같은 거 정지 같은 거 할 필요가 있겠죠. 약간 잔 작업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경미한 행위일 거 분명해요. 그죠? 다음에 4번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이것은 뭐 지문에 나오면 바로 알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자, 토속 채취 이것도 25, 50 해가지고 허가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가 있는데 이거 안 보겠습니다. 너무 숫자 자체가 규칙성이 없고 너무 어려워요. 안 보겠고 공부해봐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5번 토지 분할. 자,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 분할이 만약에 너비가 50cm라 하더라도 걔만 따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부분에 섞여서 넓은 도로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게 한 분할을 아까 말했고 4번 도시군 계획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그 해당 부분의 토지 분할.
다음에 3번에 이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 재산을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은 이제 공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매각, 교환, 양요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까지 받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시고 뭐 기억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시고 뭐 이게 너비가 주거지역인데 얼마나 살고 죽어요? 60. 그러니까 60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400제곱미터예요. 너비가 10m예요. 이거를 반으로 딱 나눕니다. 자, 5m, 5m, 200, 200. 200은 문제가 없어요. 60보다 크니까, 그죠? 근데 얘 때문에 허가 받아야 돼요. 5m, 5m 때문에. 허가 받아야 되죠? 너비가 5m 이하니까 이 좁다랗게 나누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위인가에 따라서 허가 거절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니까 이 정도 5m면 이 지역에서는 뭔가를 활용하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된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100 나눈다. 이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5m로 분할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너비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 이상이죠? 미만 아니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5번에 있는 겁니다.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부상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요령 말하면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다 하나 전체는 아니지만 미만 할 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상 할 때는요? 안 받는다. 요거 두 개. 두 개가 좀 어렵잖아. 얘하고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만은 허가 안 받고 이상은 허가 받는다. 단축이나 축소는 안 받고 연장이나 확장은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